혼전계약서가 이제 유효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요새 저희한테 혼전 계약서 되게 많이 문의를 네. 주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거를 작성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혼전 계약서라는 거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혼전계약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 때문에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혼인 공동 재산으로 취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뭐 시부모님이 집을 다 사줬어요. 근데 이것도 막 10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기여도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 다툼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그 10억이라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재산은 투규 재산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그냥 내 재산이니까 묶어놓고 시작하려고 이제 혼전계약서를 많이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한테 혼전계약서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심으로써 좀 분쟁을 네. 미리 예방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혼인 생활이 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네. 혼전계약서 상에 이제 재산분할 내용이 그대로 다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혼전계약서가 이제 유효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해야 돼요. 당사자가 이제 우리가 재산분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부부 재산에 대한 약정을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보통 공증을 받으시고 이제 등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러면 그 혼전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등기가 가능해요? 예,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제 혼전계약서를 썼어요. 뭐 여자 쪽에서 재산이 10억이 있고 남자가 돈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 1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더라도 분할 재산으로 넣지 말자라고 우리끼리 약정하고 공증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둘 사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남편분이 크게 사업을 했다든지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가지고 채권자가 제3자가 나타난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부부 재산으로 보이는 거죠.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부부니까 너네가 이제 일상가사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배우자니까 너도 생활비 쓰고 했으니까 너도 이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10억 중에서 이 남자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라는 거는 제3자들한테도 공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부재산 계약을 했고 이게 우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내 재산이니까 너네가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하기 전에 우리끼리 효력이 있는 그런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어떤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제 등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혼전계약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혼인신고 전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미 혼인신고가 돼가지고 법률상 부부예요. 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약정을 했다면 이거는 조금 유무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혼전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만 혼인 생활 중인데 이제 앞으로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끼리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 할까 이렇게 합의서나 이게 계약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바람을 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재산 분할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제 이혼하면서 난 재산 분할 하지 않겠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 뭐 이런 거를 쓰시거든요. 이런 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충분히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 부동산은 네 거, 뭐 이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소송 가서 우리끼리 이런 합의를 했어요 하고 내면 그거대로 당연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가 전 재산을 너에게 준다. 난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네. 각서. 이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각서를 쓰신 분이
인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건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죠. 각서는 그렇게 써놓고 막상 이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무효라더라 이러면서 나도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이제 분쟁을 이제 예고를 하면 그거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대법원 판례에서 예전에 그런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게 있었는데 재산분할 포기 약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 얼마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하면 그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뭐 구두계약이든 뭐 심지어 뭐 공증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전부 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서를 그 각서를 쓰거나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효력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러 많이들 오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